자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것.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혼자 서 있는 것.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우리는 대개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제약이 없어지는 것. 얽매임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자유를 꿈꿀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은퇴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지. 이 일만 끝나면, 이 상황만 지나가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져도 자유롭다는 느낌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남편이 퇴직했는데 새로운 불편이 생기고, 그 일이 끝났는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피노자는 350년 전에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란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5부에서는 이 역설적인 문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것. 놓아버리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피노자의 자유론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장 필연성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필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필연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은 필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은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언젠가는 자신이 떠나는 것도 필연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필연성이 신즉자연, 즉 우주의 질서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2부에서 함께 만났던 그 개념이죠.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필연적 질서로 움직이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내 의지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건가?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시간의 흐름, 몸의 노화. 이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바꿀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후자에 있다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라는 건가?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소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 집중 속에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돌아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강물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2장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여기서 잠깐 우리 삶으로 들어와 볼게요. 50대, 60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 부모님이 병드시고 떠나시는 것,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과 달라지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이별들,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그 왜에 붙들려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스피노자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수록 당신의 힘은 소진됩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위한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힘을 아끼고 올바른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향해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거나 빗속을 걷는 것을 즐기거나 따뜻한 방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리,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똑같이 자식이 멀리 사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어떤 분은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대견해합니다. 똑같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다 끝났다는 좌절을 느끼고, 어떤 분은 이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됐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외부 상황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뿐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 이해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유라고. 3장 이해가 만들어내는 평온, 분노에서 연민으로. 스피노자의 자유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자식이 명절에도 연락 없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운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합니다. 밤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피노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먼저 이것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자식이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자식도 자신의 삶에서 버거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나름의 두려움과 서툴미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행동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생겨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연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 아이도 쉽지 않겠구나. 나도 이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 아이는 오죽할까. 이 연민이 자리를 잡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분노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자리에서 진짜 관계를 회복할 힘이 생겨납니다. 화가 난 채로 거는 전화와 연민을 품고 거는 전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는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한다는 것을 용서한다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이해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이해하면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이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꺼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누가 아픈가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불씨를 손에 쥐고 있으면 데이는 것은 내 손이듯이 이해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장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오부에서 꼭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는데 사회는 여전히 젊음만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에서, SNS에서 쏟아지는 이미지들은 온통 젊고 빛나는 것들 뿐입니다. 그 속에서 50이 되고 60이 되면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는 날이 생깁니다. 주름이, 흰 머리가, 달라진 몸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는 날. 하지만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필연입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이 필연이듯, 씨앗이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는 것이 필연이듯, 당신이 지금 이 나이인 것도 자연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흰 머리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아름다운 것은 세월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도자기가 귀한 것은 시간의 결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 젊음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면 나이 듦이 가진 깊이와 여유와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생각해보면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람을 꿰뚫어보는 따뜻한 통찰, 그리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함. 이것들은 젊음이 아무리 원해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살아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자리에서 빛납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이 가져다준 이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필연을 이해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 아주 작은 예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며 주름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조용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며 지새운 밤이 남긴 흔적, 힘든 시절을 이를 악물고 버텨낸 세월,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것이 필연이었고 그 필연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낸 삶의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5장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5번째 위로. 오늘 오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다 지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 했고 세월을 붙잡으려 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진짜 자유는 그 구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쓸데없이 소진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 중요한 것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 절약된 힘으로 그는 진정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스피노자의 자유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그래, 이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끄덕임 안에 이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자리에서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5번째 위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볍게 걸어가도 됩니다. 삶은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던 것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따뜻하게 연락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즐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생길 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른 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붙잡혀 있던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리로, 무거웠던 자리에서 조금 가벼워진 자리로. 스피노자는 그 자리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5부에서는 스피노자의 자유론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유는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나이 드는 것조차 자연의 아름다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 6부입니다. 스피노자 6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개념은 지복입니다. 지복이란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고.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다. 지복 그 자체가 덕이다.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영원의 상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줄까요? 스피노자가 평생 갈고 닦은 철학의 마지막 선물. 6부에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 삶은 영원이라는 빛 아래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아름답습니다. 스피노자는 44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에는 놀랍도록 평온한 자유가 흐릅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이해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았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오늘 당신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6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